임용고시를 포기하고 내게 남은 것들 첫 번째. 나는 31살 대졸 백수가 되었다. 올해 초에 20여 개의 이력서를 낸 끝에 6개월짜리 기간제 교사 면접에 합격하게 되었지만 계약기간 만료 후 지원한 학교들에게서는 불합격이 통보됐다. 임용을 포기하고 기간제 교사로 살려고 했지만 기간제 교사 자리를 구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다. 두 번째, 학자금 대출 3천만 원 빚이 남았다. 원금만 3천이고 이자까지 더하면 더 불어나 있었다. 작년 2월까지 모아놓은 전 재산은 0원이었다. 작년 3월부터 일을 하면서 빚을 매달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다. 세 번째, 지금은 남자친구가 생겼지만 공부를 하는 5년간은 남자친구가 없었다. 남자친구가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컸다. 단기간 기간제 교사를 하며 번 돈으로 1년 동안 임용고시 강의비를 내고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데이트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연락도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미안할 것 같았다. 연애 경험도 적었기 때문에 혹시 사귀다가 헤어지면 이별의 아픔을 극복해내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 같았다. 남자친구가 생기기 전에는 옷가게를 하던 아줌마가 29살이었던 내게 도대체 시험을 몇 번 본 거냐며 남자친구도 없고 결혼도 안 했다고 너무 늦었다고 어떻게 할 것이냐며 묻기도 하셨다. 동창의 어머니는 자기 딸은 용돈을 준 적도 있는데 너는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모아둔 돈을 까먹으며 공부하고 있고 남자친구도 없냐고 하신 적도 있었다. 자기 딸도 남자친구가 없으면서 말이다. 네 번째,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했다. 하고 싶은 문화생활이 많다. 행복해지려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공부 기간이 길어지니 문화생활도 하지 못하고 행복감이 떨어졌다. 나는 임용고시 1차 시험에도 2번 합격했고 최종 합격 커트라인에서 0.15점 차이로 불합격했지만 합격이 아니기에 문화생활을 누릴 수 없었다. 임용고시는 완전히 포기하거나 붙기 전까지 벗어나기 힘든 굴레 같은 시험이다. 다섯 번째, 겸손함을 배웠다. 만약 내가 운이 좋아서 27살에 임용고시에 합격했다면 쉽게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생각에 겸손함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노력했지만 아쉽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불합격했지만 내면의 성장 측면에서는 얻은 점도 있었다. 여섯 번째, 나는 성장했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소중한 성취다.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산에 오르기 전 몇 년간 심신을 단련하며 준비했을 것이다. 산에 오르며 고난과 겨루고 가능성의 한계까지 부딪혔을 것이다. 산 정상을 정복하는 결과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허무하다. 나는 임용고시 공부를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하고 싶은 도전을 했기에 만족한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 삶은 의미가 있다. 작년보다 올해 특수교사 임용고시 TO가 100명 이상 늘었지만 나는 원서 접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임용고시 공부에 필요한 책과 프린트들을 천천히 버려가고 있다. 임용고시 공부를 하기엔 내 시간이 너무 아깝다. 임용고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점수가 확연히 오르는 것도 아니었고
임용고시 공부를 할 시간에 다른 것들을 배우는 것이 내 삶을 훨씬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임용고시는 중독 같은 면이 있다. 소수점 차이로 떨어지게 되면 조금만 더 공부하면 붙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미련을 버리기 힘들다. 임용고시 공부를 하는 5년간 나는 제대로 된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다. 밥솥에 밥을 한 적도 없었다. 도서관 주변 분식점에서 깻잎을 때우거나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고 마트에 파는 컵밥으로 깻잎을 때우곤 했다. 건강식으로 내가 직접 요리를 해 먹어 보는 것이 소망이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를 하며 모은 돈으로 조리 도구를 샀다. 그리고 요리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했다.